프라하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작업해 볼 것은 짐 커스텀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기 때문에 에어브러시 없이 붓도색만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입문자 기준으로 해설합니다. 짐 커스텀은 보시다시피 색상이 단색 위주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칠하기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도료입니다. 바이어 모델 컬러이고 붓도색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컬러가 이제 전체 외장의 색깔이고, 좀 진한 회색은 발이나 관절 부분에 해당하는 진한 색이고요. 노란색은 덕트 부분에 해당하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좀 크게 보이는 메카 프라이머라는 것은 이제 밑색을 깔아주는 용도입니다.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 손으로 적은 빨간색은 조소냐 아크릴 물감이고 병에 옮겨 담아 놓은 것입니다. 헤드 안쪽에 실버, 그리고 이제 부스터 쪽에 이제 실버 색상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제 전체 5가지 색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도색하는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조립이라고 해서 조립을 다 한 다음에 도색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조립을 하면서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 작업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디 중에 상체 부분이 완성됐고요. 여기를 도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흔들어주는 거는 검은색 프라이머고요. 이것은 이제 본 색깔 칠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칠하는 도료고요. 도료가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보통 칠합니다. 그리고 이건 붓도색을 할 거기 때문에 붓을 씻는 물을 담은 용기입니다. 붓에 적당히 수분을 묻히고, 그리고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원래 이제 바이오 도료이기 때문에 전용 씻너를 써도 되는데, 물을 써도 밑색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프라이머는 검은색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흰색 프라이머도 있고요, 회색 프라이머도 있고, 실제 자동차 도색도 이런 프라이머를 다 미리 칠하고 본색을 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색을 바르기 좋은 상태의 표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를 본색을 미리 안 바르고 프라이머를 미리 바르게 되는 것이죠. 모서리 부분을 꼼꼼하게 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본색 도색입니다. 아크릴 도료는 흔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료가 충분히 흔들어지도록 최대한 많이 흔들어 주십시오. 도료는 조금씩 짜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는 것보다 좋기 때문이죠. 화장용 솜을 이용해서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음각 부분은 어둡고 양각 부분은 밝아지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로 칠하는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자가 에어브러쉬에 비하면 너무나 굵기 때문에 약간 붓도색의 단점이라든지 대용품 이 정도로 생각하고 붓도색하고 병행하시면 좋은 도색 방식이 됩니다. 칠할 때 유의할 점은 한 부분만 계속 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칠하고 드라이기로 잠깐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칠하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색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이제 칠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색이 한 번에 안 올라가서 이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자꾸 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작업 시간이 너무 늘어납니다. 전반적으로 쭉 칠해주고 잠깐 말리고 전반적으로 쭉 칠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는 드라이기로 말리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한 20초 정도 뜨거운 바람 강풍으로 한 20초 정도 이제 해주시면 한 1분만 지나도 겉에는 손에 묻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마릅니다. 도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말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금 화면처럼 위를 한 번 더 칠해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뭐 두들겨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칠해줍니다. 이제 거의 원하는 만큼 색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줍니다. 다음은 양쪽 가슴 부분의 노란색 덕트입니다. 또 도료를 미친듯이 섞어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색상 선택하는 팁이 있다면은 원색을 좀 피합니다. 지금 노란색도 완전히 노란색이 아니죠. 원색을 쓰면 좀 장난감처럼 되는 성향이 있어서 저는 약간 톤이 좀 죽은 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덕트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드입니다. 제가 조립을 하면서 도색을 하는 방식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합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요. 보통 사포로 이제 갈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모형용 줄을 쓰고 있습니다. 줄은 조금 거칠긴 한데 이게 프라이머와 이런 아크릴 도색 방식에서는 면이 좀 어느 정도 두꺼워지는 게 있어서 적당히 줄을 써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약식으로 사포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머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의 바이저 부분 안쪽에는 바이저가 좀 더 이제 밝아 보이라고 안쪽에는 은색을 칠하게 됩니다. 실버 컬러를 칠하게 되는데 크롬 컬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저는 딱히 뭐 크롬 컬러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실버 컬러를 바이저 안쪽에 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드를 양쪽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접합선이 너무 도드라지면은 이제 면을 수정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꽉 붙여주죠. 뭐 다행히 단차가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화장용 스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또 본색을 칠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음각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프라이머의 색상이 남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 위에 첫 번째로 이제 도료를 올릴 때는 저렇게 깔끔하게 칠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밑색을 올려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로 이제 어느 정도 말려주고 또 색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색이 좀 잘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바이저 부분에는 은색을 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닿지 않게 적당히 잘 칠해줘야겠죠. 저 근처의 부분에 안 칠해진 데는 붓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네, 적당히 말려주고 이제 머리에 남은 부품들 도색하면서 완성합니다. 다리 부분 도색입니다.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붓도색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칠해줍니다. 부스터 부분의 안쪽은 이제 붉은색을 칠해줍니다. 약간 바깥으로 붉은색이 삐져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른 다음에 다시 본색으로 위를 덮어주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백팩의 붉은색 부분도 칠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삐져나온 부분들을 이제 바디의 색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발바닥 부분의 부스터도 저렇게 이제 본색으로 덮어주면 이제 붉은색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또 조립을 진행하는데 조립하는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맞닿는 부분 조립할 때 이제 접합선이라고 그러죠. 접합선 부분이 이제 평행하지 않을 때는 그 면을 최대한 이렇게 평평하게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고 다리를 조립하는 중인데 접합선이 좀 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번 소개가 된 방식인데 이제 무수지 접착제로 양면을 꽉 붙이고 그 접합면 위에 이제 수지 접착제를 몇 번 덧바르고 말려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화면처럼 사포로 이렇게 갈아내면은 양쪽 틈이 꽉 메워집니다. 그래서 위에 도색을 하면은 그 접합 라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만져보면은 변이 이렇게 한 면처럼 느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로 위를 덮어줍니다. 네, 스펀지 도색을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한 겹에서 두 겹만 스펀지로 도색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색을 올려주고 좀 진한 색은 붓으로 올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각 부분에 자연스럽게 음영을 남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건 괜찮은 방식이죠. 네, 어느 정도 스펀지로 색이 올라갔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붓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덧발라지는 색이 더 밝아서 이제 색이 다른 색이 덮여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수분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더 밝아 보이는 거고, 요게 이제 마르게 되면 어차피 같은 색상입니다. 이제 붓도색만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조립하면서 칠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에어브러시로 칠하면 이렇게 조립하면서 이제 도색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붓도색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립하면서 칠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준비하고 치우는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다라는 점. 또 이제 아크릴로 붓도색을 하면은 이제 요 사람들이 건강 문제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좀 신나 냄새를 좀 많이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겠죠. 또 이제 붓도색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손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개성을 많이 이제 살려서 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붓도색과 이제 스펀지 병행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편은 마무리 짓고요. 웨더링까지 하면은 너무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프라이머로 이제 밑색을 칠하고요. 그 위에 스펀지나 붓으로 도색을 합니다. 넓은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붓질을 하면 붓자국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스펀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또 이제 양각이 많은 부분은 이제 스펀지로 도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음각이 칠해지고 양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스펀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붓으로 이제 칠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제 붓도색이 가진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당분간 붓도색으로 하는 작업 많이 올려볼 생각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라트 채널